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중년 이후에 브랜드를 만들어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브랜드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일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우, 열심히 살았는데 뭐 나이 먹어서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난 그냥 은퇴하고 아이들 손주나 돌봐주고 산이나 다니고 여행 다닐래. 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75세, 80세에 죽는다면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어때요? 앞으로 우리는 100살, 120살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삶의 의미 자체가 없어요.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추구하셔야 내 삶의 노후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만의 정체성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철학적 영역이 되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다 보면 꼭 안 좋을 때 질문을 하세요. 힘들고 괴롭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누군가? 내가 뭐하고 살았나? 뭐 이렇게요. 근데 그거 안 좋아요. 아주 편안하고 좋을 때 길을 걷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아니면 출근을 하시다가 퇴근을 하시다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 질문 좋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자, 이 가장 강력한 무기, 전문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셔야죠. 직장에서 생산을 담당했다, 기획을 담당했다, 뭐 마케팅을 담당했다, 아니면 뭐 시골에서 가수원을 한다.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셔야지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소통하는 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 못해요. 하다가 지쳐서 못합니다. 메시지, 가치, 철학. 세상에 내가 무슨 가치,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수원을 하신다. 그러면 젊었을 때는 돈이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열심히 노하우를 쌓았고 경험을 쌓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년 이후에 내가 가수원을 한다. 사과 하나를 소비자한테 보낸다라고 할 땐 이걸 받으신 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철학이 있어야죠. 그래야 퍼스널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브랜드 키워드도 설정하셔야 돼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자신의 경험, 기술, 가치관, 뭐 철학 이런 것들 담아서 브랜드의 키워드를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천하는 공사부입니다. 네, 그냥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거,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실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죠. 그래서 제 채널 심리학당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이 공부하는 것도 나이 먹어서 다시 공부하는 거, 실천했어요. 운동이요? 예, 했습니다. 뭐 배불뚝에다가 볼품 하나도 없는 몸매였는데 저는 해냈어요. 네, 지금 벗어놓으면 좀 봐줄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실천하는 공사부, 이렇게 해서 브랜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은 뭐 신뢰, 열정, 전문 이런 거 좋고요. 또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내가 했던 일, 기획, 인사, 창업, 그 다음에 뭐 시골 농부, 뭐 이런 식도 좋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신적으로 결정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뭐요? 내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네. 자, 내가 살아왔던 과정을 긍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서사적이고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다. 이렇게 만들어 넣으셔야. 그래야 삶이 가치가 있고 브랜드가 힘이 생깁니다. 난 정말 내놓을 게 없는데 남처럼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좋은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닌데 내세울 게 있을까? 뭐 중소기업에서 20년, 30년 근무하셨다. 그것도 괜찮죠. 네.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생활하셔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다.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잘나서 내가 자기를 긍정하는 건 하수입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긍정하고 과거의 기억들, 경험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쭉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상당히 자신의 자존감이나 행복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 두 번째요. 전문성과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분야를 선택하셔야 되죠. 지나치게 넓은 주제는 안 돼요. 특정 분야에서의 강점을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리다. 그러면 난 무슨 요리도 다 잘해. 이러면 헷갈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스테이크. 네. 그 다음에 감자탕.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 모든 걸 다 잘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시장성이 더 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해요. 날카롭고 단순한 거, 샤프한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브랜드가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딱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는 누구, 감자탕은 누구, 사과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이 브랜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NS를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나 1년 안에 팔로워 숫자를 몇 명까지 늘릴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지식산업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인사 담당자니까 취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승진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줄 거야. 그러면 강연 기회를 찾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몇 회 정도. 여기는 돈이 없는 것도 괜찮아요. 못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몇 회의 강연 기회를 얻어야겠다. 그 다음에 또 책을 내셔야죠. 그러면 책도 나는 올해 한 2권 정도 꼭 낼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시고 그것을 따라가셔야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온라인에서의 활동입니다. 자,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요. 그래서 강사를 섭외하거나 작가를 섭외하는 것도 요즘은 SNS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블로그, 유튜브, 그 다음에 SNS 이런 것들을 개설하셔야죠. 그래서 꾸준히 자신의 전문성과 아니면 내 전문적인 게 없다. 그냥 나 주부다. 그러면 주부로서의 어떤 세상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꾸준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 컨텐츠를 계속 올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잊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계속 올리셔야 돼요. 제 SNS 인스타에 친구분이 계세요. 그 시골에 사시는 아주머니신데 그냥 강아지 데리고 여행 다니시는 거가 일상이에요. 근데 저보다 구독자가 더 많으세요. 신기하죠? 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공개해 보세요. 소통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멋있는 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브랜드는 일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SNS를 만들든 유튜브를 하시든 아니면 또 이 블로그 글을 쓰시든 가급적이면 프로필 사진, 그 다음에 로고가 있다면 로고, 그 다음에 슬로건이 있다면 슬로건이 다 일관되게 그리고 꾸준하게 그렇게 이미지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활동도 중요하죠. 그죠? 실제 그 일들을 하시는 분과의 관계. 그래서 링크인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 전문가들과 꾸준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이 네트워크를 확장하시고 또 그 업계의 현황 이런 것들도 파악하시면 좋죠. 자, 네 번째는 제가 도와드리는 영역이죠. 책 쓰기와 강연입니다. 자, 저술 활동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세상에 알리게 되죠. 그럼으로써 지식, 그 다음에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종이책이 있고 전자책이 있습니다. 종이책은 좀 돈이 들어가죠. 전자책은 거기에 비하면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같이 내도 되고 한 가지만 내도 됩니다. 어쨌든 책을 저술한다는 건 내가 작가로서 데뷔하는 거기 때문에 삶에 큰 활력이 되고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강연과 워크숍 있죠. 오프라인 강연 좋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도 나에게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유튜브 아니면 내 SNS에 라이브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중과 대화하는 법을 익히십니다. 그러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아까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계속 이렇게 이 대중과의 접촉면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가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야죠. 만약에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활동하려고 하는 분야에 분명히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세미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모임이라든지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인간관계도 늘리시고 그 다음에 계속 꾸준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신 기술이 업데이트되고 최신 정보가 계속 습득될 수 있으니까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킹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멘토링이요. 네. 실제로 내가 내 지식과 경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돈을 안 받고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취업, 면접, 전문가다. 그러면 그냥 내가 돈 들여서라도 공간을 빌려서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한 2명, 3명 무료로. 근데 그것이 데이터가 쌓이고 기록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세바시라든지 아니면 뭐 강연 프로그램 같은 데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시면 되죠. 아셨죠? 그래서 멘토링 활동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들을 기록화시키고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멘토링 활동으로 이 글쓰기, 네, 한 달에 2번씩 아직은 구체화되거나 조금 이렇게 모양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못하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모양이 갖춰지면 이제 이 사이트, 이 유튜브에다가도 제가 그걸 올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랑 함께 글쓰기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함께 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성과 측정, 피드백입니다. 성과를 점검하셔야죠. 정기적으로 자신의 브랜딩 활동이 목표와 일치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쵸? 아까 이야기했죠. 구체적으로 나 팔로우 수, 그 다음에 강연 기회 몇 번, 그 다음에 책은 몇 건, 뭐 이렇게 정해놨다면 그것이 달성을 했는지, 달성을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전체 큰 틀을 자꾸 바꾸시는 건 나빠요. 예를 들어서 요리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반응이 없어. 갑자기 육아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요리 안에서도 살짝씩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드백 받으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예, 성과 측정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피드백을 수렴하셔야죠. 그래서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서 브랜드를 더욱더 정교하게 그리고 더욱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중년 이후에는 자신이 쌓아놨던 경력, 지식, 경험 등이 지혜와 함께 연결되고 또 이것이 새로운 소통 기술을 배움으로써 중년 이후의 삶이 의미와 보람과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퍼스널 브랜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2가지 원칙은 꾸준한 실행과 진정성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어때요? 한 2달 하시다가 안 해요. 지겨워. 안 해. 어려워. 짜증나. 아니에요. 3년도 좋고 4년도 좋고 꾸준하게만 하십시오. 네. 저도 실천하는 공사고요.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냥 꾸준하게요. 그러다 보니까 SNS가 한 5,000명, 그 다음에 유튜브 심리학당이 지금 한 1,000명 정도 넘었어요. 유튜브는 한 작년 5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꾸준하게 진정성 있게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낫습니다. 이 퍼스널 브랜드의 가장 큰 매력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습니다. 그 작은 소소한 기쁨이 정말 삶에 큰 활력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퍼스널 브랜드의 구축 전략, 그 구체적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